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이동기술 대표 정방균입니다. 온천 워터파크 에너지 절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에는 목차가 있고요. 우측에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할 때 자체 자금으로 도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에너지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 자금이 있고요. 또 신재생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한입니다. 무려 8년 동안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정책 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한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체 자금들을 자체 자금으로 설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겠죠. 회사 소개서입니다. 조직도 있고요. 주요 특허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허가 있는데 명칭이 냉동기를 이용한 폐수열 해수 시스템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히트펌프를 이용한 폐수열 해수 시스템. 이 특허를 2004년도에 받은 기술입니다. 특허입니다. 2004년도라고 하면 21년 됐죠. 무려 20년 전에 이 기술, 특허를 개발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여러 가지 특허들이 많이 이 특허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요 실적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설치를 했는데 약 한 200여 업체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보시면 서울, 인천, 또 평택, 시흥 많죠. 이게 청주, 고양, 이게 부천, 용인, 목포, 이 전국에 제주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주, 마산, 의정부, 천안, 어딥니까? 많죠. 이게 통영, 보령, 또 성남, 김포, 전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GS 타입이 있는데 GS 타입은 판형 폐수열 해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GEB인데 JB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히트펌프입니다. 제가 직접 제작해서 납품했던 히트펌프들이죠. 히트펌프를 많이 설치를 했죠. 히트펌프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납품한 히트펌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설치하고 중단했던 기술입니다. 근데 중단되었다면 이 기술이 계속 파급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파급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 기술을 보급시켜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 사례가 있는데 이 절감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이 두 가지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절감률을 봐보면 73%, 거의 70, 60 몇 프로 이렇게 되죠. 80 몇 프로도 있고요. 이 그래프 전에 사용량, 그러니까 1년치
그러니까 좌측에는 1년치 사용량이고요. 우측에는 이 설치 후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절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시면 한 60에서 80% 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이제 올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아주 조그마한 목욕탕입니다. 정성군, 강원도죠. 정성군 예미복지회관인데 이 예미읍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동네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하나 있는 목욕탕. 그래서 이게 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목욕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 2008년도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한번 봐보실까요? 2008년도가 예미복지관이 어디가 있나 여기 있죠. 2008년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정선군에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 예미복지관이죠. 아주 작은 목욕탕입니다. 30RT 한 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미복지회관에서 경유 보일러를 사용했어요. 연간 약 1억 한 6천만 원 정도 연료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지하수를 또 100%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일러가 다 죽은 사례입니다. 이게. 이 연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게 히트 펌프만 가지고 이게 가동을 했죠.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50에서 60% 절감 예상 이렇게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한 80% 정도 에너지가 절감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연간 약 7, 8천만 원 적자에서 이게 설치 이후로는 연간 다시 약 한 8천만 원 정도 흑자로 돌아선 사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설치 전에는 목욕비가 3,500원씩 받았던 것입니다. 3,500원씩 받았던 목욕비를 설치 이후에는 2,500원으로 1,000원을 DC한 것입니다. 3,500원에서 1,000원을 DC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낮춰준 것이죠. 일이 했는데도 오히려 흑자로 8천만 원 정도 흑자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작은 목욕탕이지만은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봐보시면 좀 볼만하십니다. 50 내지 60% 충분히 달성하였고 적자 운영에서 실제 80% 정도 절감되어 추가 운영이 흑자 운영이 가능하였음.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미복지관에서 이러한 기술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파급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이 자료가 좋기 때문에 이걸 활용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5월 28일입니다. 이게 SBS 뉴스에 방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뉴스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5월 28일에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린스톤의 폐수열 해소기. 자, 저의 사진이 중간에 있습니다. 제 사진이요. 당시에 제가 에너지 획기적으로 절감한 기술을 목욕탕, 찜질방에 공급했던 것입니다. 자, 2006년도에는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무보일러 온수 생산 시스템. 자요, 무보일러. 보일러 없이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2006년도입니다. 무려 2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특허 받아서 이 기술을 공개했던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소위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워터파크, 온천 워터파크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뭔가 연료를 투입하게 되면 그 연료로 인해 가지고 폐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보일러는 연료를 투입해야만이 보일러가 가동되죠. 그래서 연료의 발열량을 폐수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에 전달해 가지고 그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일러입니다. 그러면 폐수 상승 온도가 있겠죠. 상승 온도는 폐수 온도 마이너스 온수 온도. 폐수 1도 연료비가 있습니다. 폐수 1도 연료비는 연료비, 연간 연료비가, 예를 들어서 연간 연료비가 18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폐수 상승 온도로 나눠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수 온도가 35도다, 34도다. 그런데 온수 온도가 17도다. 그러면 18도가 되겠죠. 폐수 상승 온도가 18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폐수 18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연료 비용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비 나누기 폐수 상승 온도를 하게 되면 이게 1도 연료비 비용이 나오죠. 18억 원이다 그러면 1도의 연료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 1도를 이게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그런 중요한 폐수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대형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연력학 제1법칙이 있는데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급과 배출은 같다. 공급이 있으면 배출이 있겠죠. 배출이 폐열입니다. 공급은 연료입니다. 보일러는 연료를 투입하죠. 보일러. 연료 종류에 따라서 그 발열량을 물에 전달하는 것이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 발열량을 물에 전달해 가지고 그 온수를 사용하게 되죠.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 폐열이 배출됩니다. 폐수로 배출되죠. 이 배출 에너지가 많으면 연료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연료고 폐열은 폐열이다. 배출이 폐열이다.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폐열을 많이 배출하겠죠. 그런데 이 탄소 중립에서는요, 폐열을 제로로 만들어라. 폐열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 되겠죠. 즉, 폐열을 제로로 만들라는 것은 보일러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일러는 연료를 투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열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열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 신재생 지열 수열 에너지 개통도입니다. 자, 이 지하수를 공급하게 되면 지열 에너지가 되고요. 만약에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수열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신재생 지열 에너지 또는 수열 에너지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하수, 수중펌프죠. 지하수를 물탱크에 지하 저수조죠. 저수조에 공급합니다. 이 저수조에 공급하는데 이 저수소 열을 히트펌프, 그러니까 냉동기 히트펌프죠. 히트펌프
왼쪽은 증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발기에 공급을 합니다. 공급해가지고 열을 빼앗아가지고 응축기에 전달하죠. 응축기. 그래서 응축기에서 온수를 순환시켜가지고 온수를 생산합니다. 온수 탱크죠. 이 온수 탱크, 온수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수조 열을 온수로 이동시키는 것이 이 히트펌프입니다. 근데 이 히트펌프 좌측 증발기에 이 저수조 지열을 공급하게 되면, 이 지하수를 공급하게 되면 지열 공급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지열 신재생 지열 에너지가 되고요. 만약에 상수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신재생 수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발기에 에너지를 무엇을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히트펌프 종류가 달라집니다. 신재생이냐 아니면 폐열 해수 히트펌프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에서 봐보면 히트펌프가 저수도 열원을 흡수해가지고 온수를 생산하고, 또 다른 히트펌프는 이 저수도 열을 뽑아가지고 중온수 탱크에 공급을 합니다. 중온수. 이 중온수 탱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온수는 우리 그 목욕탕에서, 이 사용 공간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서 온탕, 열탕, 또 이벤트탕, 기능탕, 이런 여러 가지 탕들이 있는데, 이벤트탕들 여러 가지 탕들이 있는데, 이 탕에 공급하는 물입니다. 이 물을 바로 직바로 공급해 버립니다. 이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40도 정도 되는 물을 직접 공급해 버립니다. 탕 공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온수 탱크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 탕에 온수, 온탕, 열탕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온수 탱크 40도를 직접 바로 공급해 버립니다. 직접 공급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탕 물을 받을 때 온수 탱크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중온수를 받아버리고요. 또 탕 물을 배출할 때, 우리가 청소할 때는 탕 물을 뽑아버리죠. 뽑아버려버리죠. 이 하수구로 그냥 버려버리는데, 그때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이 폐수열을 흡수해가지고 이 중온수 탱크에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탕물을 받을 때 이 중온수 탱크 물을 공급해버리고, 탕물을 뺄 때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중온수 탱크에 저장을 해버리는 그런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온수 탱크, 이게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중온수 탱크를 40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폐열을 흡수해가지고 그냥 40도가 안 되겠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저수조 열원을 흡수해가지고 이게 중온수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필요를 할 때 공급을 해주고 또 뺄 때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수도 온도가 차갑게 된 것입니다. 차갑게 되겠죠. 히트펌프가 이 열을 흡수해가지고 중온수도 생산하고 온수 탱크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차갑게 되는 겁니다. 이 차가운 것이 몇 도 정도 차가우냐 그러면, 이게 지금 저수조, 지하수 이 17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 지하수는 약 한 100m, 또 150m 이렇게 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는 약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가 나옵니다. 약 17도 정도 됩니다. 이 17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도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12도짜리를 부스터 펌프를 활용해 가지고 폐수열 해수기에 공급합니다. 공급해서 이 12도가 몇 도로 나오느냐 그러면 30도까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폐수열을 흡수해 가지고 30도가 되는 것이죠. 이 30도를 온수 탱크로 공급을 하죠. 온수 탱크로 공급하고, 또 중온수 탱크로도 공급하고, 또 이 30도를 냉수축으로 공급합니다. 그 냉수 온도가 30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30도. 그래서 냉수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가 되겠죠. 미지근하겠죠. 30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용 공간에서 주로 우리가 인체의 체온에 비슷한 온도 약 36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냉수 30도하고
온수 이 60도하고 혼합해서 36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온수가 조금뿐이 들어가지 않는다. 약 한 20%, 그러니까 냉수는 약 한 80%가 들어가는데 온수는 20%뿐이 안 들어가요. 굉장히 적은 온수가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풍족해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12도를 이렇게 30도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온수탱크에다 공급하고 냉수도 30도가 돼버린 거죠. 냉수 온도가 여름철보다도 더 높은 온도가 돼버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수조 온도가 12도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12도. 이 12도짜리를 어디에 공급합니까? 여름에는 냉방용, 즉 에어컨 대용으로 틀 수가 있죠. 여름에는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물을 공급해 가지고 냉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냉탕에 공급할 수가 있겠죠. 또 해바라기 샤워, 우리 이 사우나 앞에 보면 줄 샤워라고 하죠. 줄을 당기면 시원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미지근한 물이 나오면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여기에 시원한 물을 한정실에서 몸을 달고 가지고 나올 때 시원한 물을 맞고 싶죠. 그때 해바라기 샤워. 또 그 다음에 이 찬물들을 우리 식당 같은 데도 공급하면 좋습니다. 식당에 이 30도를 공급하게 되면 식당에서는 30도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채를 씻는데 온도가 미지근하다 그러면 야채가 빨리 이 숨이 죽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국수 이런 것이 막 불어불죠. 그래서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식당에서 좋다. 굉장히 이 찬물이 용도가 많다.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같은데 이게 버려보낸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물을 버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면기 같은데 손 씻을 때 이렇게 찬물을 공급해 가지고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쪽에 찬물은 찬물대로 이용하고요. 또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즉 배수열 해수기하고 히트 펌프하고 연동되는 기술이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수 탱크 온도가 탕물 받을 때 아침에 탕물을 받지요. 새벽에 탕물을 받을 때 온도가 떨어지질 않지요. 이 중온수 탱크를 직접 공급해 버리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탕물 받을 때 이 온수하고 냉수하고 혼합해 가지고 믹싱 밸브라는 게 있죠. 믹싱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탕 온도를 맞춰서 공급하는데 이때 탕 온도 이 냉수 자체가 차갑죠. 차가운 물에다가 이 온수가 많이 공급돼 버립니다. 그래서 온수 탱크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온수가 부족해 버리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해소하는 것이 이 중온수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온수 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해 버리기 때문에 믹싱 밸브가 필요 없죠. 그냥 이 40도 물을 직접 탕에다가 공급해 버렸죠. 60도를 40도를 공급해 버리면 뭐 열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보충해 버리면 열을 보충해 버리면 열탕 온도가 되죠. 그래서 이 온수 탱크 온도가 언제나 유지됩니다. 60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60도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도 할 수가 있죠. 난방, 바닥 난방이죠. 타르실 같은데 바닥 난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난방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0도를 이용해 가지고 탕 온도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온탕, 열탕, 또 이벤트 탕, 뭐 노천 탕 이런 탕들을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죠. 뭐 높아봤자 열탕 같은 경우에 44도 되는데 44도를 만드는데 이 60도짜리가 들어가면 충분하죠. 뭐 50도만 돼도 44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도 되니까는 뭐 열탕 온도를 마음껏 만들 수가 있다. 이 기술이 이 목욕탕에 파급되어야 합니다. 온천, 워터파크도 당연히 파급시켜야 되고요.
모든 목욕탕에 이 기술이 파급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강력하게 이게 저 보급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술을 지금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술을 산자부에다가 보내가지고 이 산자부의 이 기술, 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산자부에 보내가지고 이 기술이 신재생 지열에너지 맞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죠. 문의를 한 거죠. 하니까 이게 에너지 공단에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에너지 공단에서 신재생 지열 에너지에 속한다. 또는 수열을 쓰게 되면 수열 에너지에 속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인정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 지열 에너지, 또 신재생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상 절감 금액 및 공사 비용 조건부 제한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지금 온천이라든가 목욕탕 또는 이제 워터파크에서 봐보면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가 있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약 한 60에서 70% 정도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재생 수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재생 수열 에너지가 되는데 연간 60, 70% 절감됩니다. 겨울에는 저수 온도가 5도, 여름에는 25도 이렇게 되죠. 겨울에 3도까지도 떨어집니다. 여름에 28도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연중 봐보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보일러를 중지가 됩니다. 8개월 정도는 보일러 중지 가능하고요. 12월, 1월, 2월, 3월 보일러 4개월 정도는 보일러가 가동돼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60에서 70% 절감되는 기술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워터파크에서는 약 한 달 정도 빨리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장 운영이 가능하죠. 대신에 냉난방 여론이 부족하다. 냉난방 여론이 부족하다. 투자비 해소 기간은 1.5년 조건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1.5년 조건부로 투자비 해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절감이 안 되면 안 되는 양만큼 우리가 해소해 가겠다. 조건부가 가능한 계약이다. 무상 설치 후 2년간 절감 금액 해소 조건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당신 이런 짜리 하나 투입하지 말고 저희가 완전히 100% 무상 설치 후 절감 금액을 해소 조건이죠. 2년간 이렇게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하셔야죠. 이런 조건에서도 안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온천도 그렇죠.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17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온천은 23도, 또 25도, 28도, 높은 데는 30도 넘은 데도 있어요. 저수 온도가 높겠죠. 17도만 돼도 연간 에너지 절감 비율이 80에서 90%. 자, 95%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95%까지도 가능하다. 연중 보일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일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보일러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야외 워터파크, 빨리 오픈할 수 있는 것이죠. 연장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냉방 열원이 가능합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에어컨. 팬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를 냉방이 가능하고요. 겨울철 난방 열원이 가능합니다. 겨울철에
난방도 풍부합니다. 이것도 역시 투자비 회수 기간이 1.5년, 조건부 가능합니다. 무상 설치 후 2년간 절감 금액 회수 조건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설치하십시오. 저희들이 이 조건부에 따르겠습니다. 공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획값 회수 못하면, 우리가 또 책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공증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회수 못하는 공장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억지 써서 받아내겠습니까? 이런 확실하게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조건부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상수도를 뒀을 때 절감 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죠. 절감 금액은 연료비용, 내가 지금 사용하는 연간 연료비용 곱하기 이 절감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감 금액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절감 금액에다가 1.5년 조건부 가능합니다. 1.5년. 그리고 돈 한 푼 투입하지 않겠다 그러시면 2년간 저희들이 투입해가지고 2년간 그 비용을 회수해 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연료비 기존의 데이터를 한 2년치는 주셔야만이 이 비용이 좀 근사치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하자 보증이 2년입니다. 자, 2년 동안 하자 보증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2년간 절감금액 회수 조건을 했다 그러면 2년간 회수하고 또 2년간 하자 보증 무상 인형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려 4년 동안 AS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무상 AS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릴 수 있게 제안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좀 의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50 우리 그 탄소 중립 RE100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달성하려면 이러한 기술이 파급되어야만 됩니다. 에너지 절감을 하지 않고 이 탄소 중립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기술을 파급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수열 해수 흐름도입니다. 자, 폐열 해수 히트 펌프라는 것이 있어요. 폐열 해수 히트 펌프, 즉 히트 펌프 증발기에 이 폐수 열원을 공급하는 것이 폐열 해수 히트 펌프입니다. 즉 물탱크는 이 보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하죠. 이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 폐수가 발생되는데 이 폐수열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해 가지고 온수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폐수열을 이렇게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리사이클 시키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 보일러를 가동해야만이 온수를 생산할 수 있다. 그 온수를 사용해야 폐수가 발생되죠. 근데 이 폐수열을 히트펌프 증발 공급하는데 폐수를 100% 공급할 수가 없어요.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 폐열이 배출된다. 그래서 50% 정도는 폐열이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기술이죠.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물탱크, 그러니까 저수조죠. 저수조를 히트펌프, 보일러가 아니죠. 보일러 없는 기술입니다.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저수조 열원을 뽑아가지고 온수를 생산합니다. 이 온수를 생산해서 사용하지요. 사용하게 되면 이 폐수가 발생되는데 이 폐수열을 히트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온수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열 해소기를 이용해가지고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폐열 해수 히트펌프하고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하고 틀리죠, 이게. 근데 이 폐열 해수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폐열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폐열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트펌프만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이 폐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열이 발생되죠.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를 온천 워터파크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또 온천 워터파크뿐만 아니라 수영장에 다 적용될 수가 있고요. 리조트에도 가능합니다. 리조트. 종합병원도 가능합니다. 종합병원도 가능하고요. 빌딩도 가능하죠. 대형 빌딩입니다. 조그마한 소형 빌딩이 아니라 대형 빌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급식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중앙공급식 아파트에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에어컨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가 필요 없지요. 지역 난방 여론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를 수처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음용 기준에 맞도록 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중앙공급식 아파트에도 보일러 없이 지역 난방 여론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필요 없습니다. 냉방까지도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또 염색 공장, 식품 공장, 양어장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가 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천 워터파크만 적용한 기술이 아니죠. 온천 워터파크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를 지금 겨냥해서 이 기술이 파급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수열 해소 방법이 있는데요. 폐수열 해소 방법은 폐수열은 히트펌프라고 하죠.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 설치 기술이 있죠. 증발기. 폐수 탱크 내부에다가 통파이프 또는 스텐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증발기를 안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장착해 가지고 냉매를 팽창변을 통과해 가지고 열을 흡수해서 이 압축기에도 응축기에다 전달해서 온수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폐수 탱크 열원을, 그러니까 히트펌프 증발기에 폐수 열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폐수 열원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폐수 탱크 예부의 증발기 설치 기술 있죠. 폐수 탱크에 펌프,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 쉘앤 튜브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폐수 열을 공급해 가지고 이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 탱크에 이동하는 기술이 있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약 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한, 50% 이내 에너지를 절감한다. 50%는 굉장히 많은 절감량을 이렇게 지금 예측한 것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이 기술이 접목되었죠. 폐수열 해소기하고 히트 펌프, 그러니까는 지열 공급, 지열 히트 펌프죠. 지열 히트 펌프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이 시너지, 그러니까 폐수 열을 리사이클 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들이 지금 특허 출원된 기술이고요. 시스템 특허 출원된 기술입니다. 특허 나오겠죠. 이 특허가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온천 워터파크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자, 그 다음에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량 산출 근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1일 100톤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200톤을 사용한다 그러면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뭐 500톤을 사용한다 그러면 5를 곱하면 되고요. 뭐 550톤 사용했다 그러면 5.5를 곱하면 되겠죠. 온탕은 38도, 열탕은 42도. 이 탕 온도를 20% 적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20톤 기준이죠. 20톤. 그러니까 100톤에서 20톤, 20%는 탕에 공급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탕, 열탕, 중온수 탱크가 이게 새롭게 있죠. 중온수 탱크를 20톤으로 지금 본 겁니다. 이게 탕에다가 공급하는 물량이 20톤이기 때문에 20톤으로 봤죠. 40도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냉방 효율은 제외된 기술입니다. 만약에 냉방 효율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면 열량 산출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지금 복잡하는데 이게 냉방 효율은 제외된 기술이다. 그 다음에 평균 사용 온도를 38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샤워를 할 때는 인체의 체온에 비슷한 온도를 사용합니다. 36도 정도를 사용합니다. 35도, 36도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 온도를 38도 기준으로 약간 높여서 이게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소 평균 온도를 12도 기준했습니다. 12도. 이 12도가 왜 나오는지 여기 계산 공식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방류 온도를 17도, 16도로 했습니다. 지하수 온도가 17도를 지금 적용을 했는데 폐수 방류 온도가 16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온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로 폐수가 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폐수열이 배출되지 않는 것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공급은 배출하겠는데 공급이 사라져 본 거죠. 공급이 사라진 겁니다. 그 보일러가 없는 것입니다. 보일러 없이 폐수 온도가 더 낮은 온도로 된다. 그 다음에 판형 폐수열 해수기를 사용한다. 판형 폐수열 해수기는 폐수 입구 온도가 34도, 약 35도 정도 됩니다. 이 좀 큰 데는 온도가 높고요. 손님이 적은 데는 이게 온도가 약간 낮습니다. 34도 정도 되고 워터파크 같이 이렇게 물을 많이 쓴 데는 35도, 36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폐수 방류 온도는 16도. 냉수 입구 온도를 12도 기준으로 했죠. 냉수 출구 온도는 30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낮은 온도는 아닙니다. 30도. 30도를 만들려면 열교환기, 폐수열 해수기 성능이 우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히트펌프 성적계수 COP를 적용합니다. 스크롤은 3, 스크루는 3.5, 터보는 7 적용했습니다. 우리 지금 폐수 열한 히트펌프 해가지고 이 COP가 6이네 7이네 전부 가짜들입니다. 그런 가짜들이 이게 가짜들 때문에 이게 믿질 않아요. COP가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막 이런 이 엉터리 같은 그런 지금 자료들을 보고 이 COP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COP는 압축기를 생산한 업체에서 이 조건부에 맞춰서 COP가 이게 꼬리표로 이게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롤은 약 3 정도 되고요. 스크루는 3.5 정도 됩니다. 스크루가 스크롤보다 약간 높지요. 그 다음에 터보는 7 정도 적용을 했다고 보죠. 굉장히 높지요. 스크루보다 거의 2배 정도 되죠. 이게 이 압축기를 봐보면 압축기의 오일 사용량에 따라서 이 COP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일 사용량. 스크롤이 오일을 가장 많이 쓰고 스크루는 스크롤보다도 적게 쓰기 때문에 COP가 약간 높은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 열량을 20%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겨울철 가장 추울 때를 기준해 가지고 열량을 산출한 것이다. 그러면 겨울철 가장 추울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난방 열량이 없겠죠. 그래서 온도가 더 열량이 적어지겠죠. 그 다음 탕 온도 보상도 10% 적용한 것입니다. 자, 열량 킬로칼로리는 전력 킬로와트로 표현했다.
공식에 물 사용량 적용시키면 절감량 산출이 가능하겠죠. 상수도는 계절 따라서 변화되는데 겨울에는 5도, 여름에는 25도 되며 지하수는 일정하죠. 지하수는. 자, 이러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자, 에너지 절감 장치가 전혀 없을 때의 열량 산출입니다. 자, 적용 공식은요. 열량은 킬로칼로리죠. 킬로칼로리는 중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우리 이러한 공식은 뭐 기계공학을 아신 분이라든가 또 냉동공학 또 이런 분들은 이게 뭐 기본이죠. 열량 단위는 뭐 MCT, M은 중량, C는 비열, 온도차지요. 그 다음에 1kW는 860kcal. 예, 이러한 공식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러한 기본을 대입해 가지고 열량 산출을 하게 되면 열이라는 것은 이 사기꾼이 없습니다. 열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산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아무것도 에너지 절감 장치가 없을 때 계산은 가열 열량이 있죠. 100톤을 사용한다 해서 기준 100 곱하기 1000kg으로 100톤이니까 kg으로 고치게 되면 1000kg을 곱해야 되겠죠.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자, 사용 온도가 38도 기준했죠. 38도. 자, 이 저수도 지하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7도죠. 자, 38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거죠. 17. 그래서 온도차가 이 열량을 산출하게 보면 210만 킬로칼로리입니다. 210만 킬로칼로리가 나오죠. 이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열할 때요. 이것을 킬로와트로 환산하게 되면 860을 나눠야 되겠죠. 2442킬로와트입니다. 자, 지금 열량 산출 상세한 지금 공식을 이용한 산출 계산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 열량은 이 열량에 20%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난방열 20%. 만약에 난방 면적이 넓다 그러면 이게 더 20%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죠. 20%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42만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488kW. 탕 온도 보상은 10%, 21만 킬로칼로리. 그 다음 전체 이걸 다 보태게 되면 273만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즉 3174kW 열량. 자, 절감률이 제로죠. 제로. 그래서 100톤의 물량을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열량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자,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열량이 필요하죠. 만약에 273만 킬로칼로리 열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일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쉽게 약 한 10시간 가동된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약 한 30만 킬로칼로리 이 보일러를 선정할 수가 있겠죠. 30만 보일러를 선정하게 되면 10시간 동안 가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량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기로 이것을 했을 때 전기는 1kW에 뭐 150원 정도 될까요? 150원 적용하게 되면 이거 곱하게 되면 40 몇만 원, 이게 하루 40 몇만 원이 이 연료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스로 적용한다 그러면 가스가 뭐 130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130원을 적용시키면 여기에 뭐 이것도 40 몇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돈으로 산출할 수 있는 열량은 이게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온천 또 워터파크에 이게 이 열량을 대입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나온다. 대신에 17도를 기준한 것입니다. 지하수 17도. 만약 온천 같으면 이 온도가 더 높겠죠. 높으면 이게 더 적어집니다.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는
데이터, 공식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용한 열량 산출을 할 수가 있겠죠. 물량을 해가지고 물량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서 곱하기 이걸 하게 되면 자기 사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용량이 나오면 연료 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는 기술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폐수열 해수기만 적용했을 때. 자, 폐수열 해수기만 적용했을 때 열량 산출입니다. 왜 80%를 적용했느냐? 폐수열 해수 열량을 100%를 적용하지 않고 80%를 적용했느냐? 우리 탕에 공급하는 물량이 20%예요. 그래서 80%를 폐수열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탕에 공급할 때는 우리 아침에 새벽에 탕물을 받을 때 이게 폐수열을 흡수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탕물을 버릴 때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80%를 적용한 것. 80%를 적용한 것은 조금 높이 한 것이죠. 우리가 물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적게 나올 때가 있죠. 그게 평균적으로 80% 전체를 흡수한 걸로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80 곱하기 1000 곱하기 폐수열 해수기 출구 온도를 30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30-17. 그래서 104만 킬로칼로리를 폐수열 해수기가 열량을 해소한 것입니다. 이게 1209kW 열을 해소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열량 마이너스 이 폐수열 해수 열량을 빼버리면 실제 필요 열량이죠. 실제 필요 열량. 실제 필요 열량이 1965kW다. 그러면 폐수열 해수 열량 절감률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가 있죠. 38.6%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수열은 히트펌프만 적용할 때, 우리 폐수열 해수기도 없고 폐수열은 히트펌프만 적용하는 또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목욕탕에는. 그래서 폐수열은 히트펌프만 적용하는 업체를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는데 보일러 가동을 30% 정도 가동한다고 이렇게 지금 넣는 겁니다. 보일러 없이 폐수열은 히트펌프만 가지고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일러하고 폐수열은 히트펌프하고 두 가지를 설치해야만이 이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가동을 30%, 그래서 이 30%를 계산하니까 81만 9천 킬로칼로리, 즉 952kW죠. 그러니까 폐수열은 히트펌프를 70%로 한 겁니다. 70%. 상당히 폐수열을 많이 흡수한 걸로 이렇게 지금 공식에다가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1만 1000kcal죠. 그런데 이러한 열량을 필요한 겁니다. 자, 보일러가 가동하고 폐수열은 히트펌프 가동, 이 열량을 가동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스크롤 히트펌프가 있고요. 스크루 히트펌프가 있는데, 스크롤을 썼을 때는 투입 에너지가 63만 7천 킬로칼로리입니다. 투입 에너지가. 스크루는 54만 6천 킬로칼로리가 들어요. 그래서 이 스크루 이 투입 에너지에 따라서 이 열량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투입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입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 이 열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거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플러스 소모 동력을 하게 되면 1692kW가 나오죠. 스크루는 1587kW. 자, 그러면 우리 실제 필요 열량이 있는데 거기서 그거 빼게 되면 이 스크롤은 46.7%, 스크롤은 50%. 절감률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50% 정도 절감된다. 이게 여기서 이 데이터로 나온 것이죠. 열량 산출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게 절감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수 열원 히트펌프 70%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이게 절감률이 약간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폐수열 해수기하고 폐수열은 히트펌프를 두 가지를 적용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 폐수열 해수기하고 폐수열은 히트펌프 폐수열 해수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폐수열 해수기하고 성능이 우수한 폐수열은 히트펌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폐수열 해수 열량 있죠? 폐수열 해수 80%죠? 80%. 80%니까는 여기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104만 킬로칼로리. 그래서 1000 필요하죠? 폐수열은 히트펌프. 나머지 70%죠. 70%니까는 169만 킬로칼로리 곱하기 이걸 빼면 되겠죠. 270 몇만에서 빼게 되면 여기 저 169만이 나오는데 여기 70% 0.3을 곱해 0.7을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118만 이렇게 나온다. 폐수열은 히트펌프가. 그러면 보일러는 약 한 30% 정도 가동된다. 보일러 30%는 59만 킬로칼로리. 히트펌프 소모 동력은 여기에 또 458kW 스크롤은 393kW. 그래서 보일러 플러스 보일러 용량 590 플러스 스크롤이 이게 458kW 하니까는 1049k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루는 983kW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폐수열 두 가지를 이용했을 때 절감률이 스크롤은 67%, 스크루는 69%. 여기에 왜 중요하냐 그러면 폐수열 해수 열량을 굉장히 높이 잡은 것입니다. 높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폐수열 해수기다고 봤을 때 이렇게 67%, 69% 이렇게 절감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수열 해수기 성능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거의 없다.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67%, 69% 에너지를 절감하고 굉장히 에너지 절감이 높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신재생 지열 에너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적용 기술이죠. 저희 기술이죠. 자, 폐수열 해수기 열량이 있죠. 이것은 왜 100으로 잡았냐? 자, 중온수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물을 버릴 때도 그 폐수열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100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30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30도 기준 마이너스 12도가 되는데 12도는 저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 킬로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80만 킬로칼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폐수 출구 온도는 폐수 온도 즉 34도 마이너스 냉수 가열 온도가 18도예요. 여기에 18도입니다. 그래서 16도가 되는 것입니다. 16도. 자, 실제 필요 열량은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지만 273만 킬로칼로리인데 마이너스 이 폐수열 해수기가 180만 킬로칼로리 되는데 밑 180만에서 50만을 빼야 됩니다. 50만이 원래가 이 저수 온도가 17도였는데 이게 12도까지 다운시켜 버릴 거죠. 저수 열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열을 이게 받았다가 다시 흡수해 버린 열량입니다. 50만이죠. 그리고 50만이 이게 공짜로 이게 생기는 이 열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량을 산출해 보면 143만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럼 143만 킬로칼로리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43만 킬로칼로리를 히트펌프를 이용했을 때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47만 6,666 킬로칼로리의 동력이 들어가야만이 이 143만 킬로칼로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모동력이에요. 소모동력. 스크롤 소모동력입니다. 이게. 이것을 동력으로 바꾸면 554kW가 됩니다. 스크루는 40만 8,571kcal죠. 그래서 475kW가 되고, 터보는 20만 4,285kcal죠. 그래서 이게 킬로와트로 바꾸면 237k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절감량은 전체 필요 열량이 3,174kW죠. 그런데 스크롤을 이용해 가지고 554kW가 소모됐죠. 그래서 82.5%가 절감된 겁니다. 자, 스크롤을 이용했는데 82.5%가 절감된 기술입니다. 신재생 기술하고 일반 페어레스 히트펌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즉 페어레스 히트펌프는 여기에 67%, 69% 이렇게 됐는데 이 신재생 기술에서는 82.5%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수조 온도는 17도 마이너스. 자, 이 열량이 143만 킬로칼로리에서 빼기 이 지금 스크롤 이 열량을 빼야 되겠죠. 빼가지고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1도 온도가 약 한 10만 킬로칼로리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빼면 이게 143만에서 47만을 빼게 되면 거의 90몇만 되죠. 90몇만, 100만이라고 잡으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50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50만은 5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5도. 그래서 17도 마이너스 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도가 되는 것이에요. 12도. 이렇게 정확하게 저수소 온도를 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 절감량은 85%, 저수소 온도는 이것도 역시 12도 정도 되는 겁니다. 143만 빼기 이게 40만 8천 여기 나오죠. 40만 8,571 이걸 나누가 빼기 해가지고 나누기 2로 하면 이것도 12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2를 여기에 나누냐? 그러면 이 물을 100톤을 사용하게 되면 100톤이 다시 새로운 100톤이 공급되죠. 그래서 17도짜리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12도에다가 17도를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나누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12도가 되고요. 자, 터보 절감량은 여기에 24만 여기 열량이 있죠. 터보가 237kW죠. 237kW가 소모되기 때문에 92.5%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터보 압축기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92.5kW를 5%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수 온도는 11도뿐이, 그렇게 12도에서 11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수 여론이 풍부한 것입니다.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저수 온도가 풍부하다. 지하수 17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하수 17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에너지원이 풍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보일러 없이 여론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보 압축기를 이용하며,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터보 압축기를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냉탕에 적용할 경우, 우리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되겠죠. 그 냉방 열량을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냉방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냉방을 냉탕에도 적용했을 때는 최대 95%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이게 정확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열량 산출은요, 이게 그 기계공학을 하신 분, 기계공학 박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냉동공학 박사들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열역학을 잘 아신 분들은 이 열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박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게 그 목욕탕이라든가 워터파크라든가 온천이라든가 이러한 그때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그 물량, 그런 것을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하고 설치하고 이게 겪어왔던 기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근사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게 뽑아낸 기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은 뭐 이론일 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의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열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방식이다. 그래서 열역학을 배우신 분, 그러니까 기계공학이라든가 또는 냉동공학을 하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술을 검토하면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답을 뽑아내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뽑아내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목욕을 할 때 그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그 온도, 또 물 사용량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폐수에 따라서, 또 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17도를 기준으로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 자기 지금 사용량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압축기 종류들입니다. 이게 스크롤 압축기죠. 이게 그 코플랜드 회사에서 나오는 압축기입니다. 검정색이죠. 코플랜드. 이걸 많이 코플랜드 회사 제품을 이용한 것은 전부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덴포스에서 나오는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파랑색이죠. 덴포스에서 나온 거.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용해서 목욕탕에 적용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 압축기죠. 스크루 압축기는 센츄리에서 많이 생산했죠.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죠.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센츄리 압축기가요. 그 다음에 대만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독일, 또 일본, 이런 데서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고, 이런 압축기들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능이 우수한 오일프리 압축기, 터보 압축기죠. 터보 압축기인데, 이 덴포스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터보 이 압축기인데, 이 압축기를 이용해가지고 주로 냉방용에 활용하고 있죠. 냉방용. 압축기 1, 2, 3, 3개를 이용해가지고 밑에는 응축기입니다. 위에는 증발기죠. 증발기. 그래서 이 히트펌프는 증발기 열을 흡수해가지고 응축기에 전달하죠. 그래서 이 응축기 열을 냉각탑에다가 열을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냉각탑에다가 열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증발기는 펜코일, 공조기라든가 펜코일을 장착을 해가지고 펜코일을 선언해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죠. 찬물을 만들어가지고 열을 흡수해가지고 냉방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이 압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압축기 한 개짜리죠. 한 개짜리인데 위에 역시 증발기고요. 밑에는 응축기입니다. 그래서 이 응축기 열을 흡수해가지고 온수를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 증발기 열을 저수조 열원을 흡수하는 겁니다. 저수조를 차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압축기가 이 오일프리 압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일프리 압축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오일프리 압축기를 이용한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미 압축기에 따른 성능 비교가 있는데 압축기 성적기 있었죠? 스크루는 3에서 3.5, 스크루는 3.5에서 4, 터보는 7에서 8. 그 절감률은 실질적으로 65에서 70% 된다. 또 70에서 스크루는 70에서 75%, 터보는 85에서 88%.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성적기에 대입하게 되면 절감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폐수 열원 히트펌프에 적용하죠. 스크루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스템 쇼피라고 하죠. 전체 시스템 쇼피는 1.5에서 2 정도 된다. 그러니까 35에서 50% 정도 절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50% 절감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폐수 열원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한 거죠. 보일러 U. 스크루도 역시 2에서 2.5 좀 높이 잡은데 50에서 60%. 그 보일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폐수 열원 히트펌프를 이 오일 프리 압축기를 적용 사례도 없고요. 적용할 수도 없어요. 폐수 이 굉장히 그 압축기가 또 비싸고요. 비싼 것뿐만이 아니라 폐수 열을 정발기에 공급하게 되면 이 압축기가 아주 변화무쌍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재생 지열 에너지에는 이 스크롤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스크롤을 적용할 때는 전체 시스템 쇼피가 6에서 8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85%까지 절감이 가능하고요. 자, 보일러가 필요 없죠. 스크루도 필요 없습니다. 85에서 90%까지 절감이 되죠. 자, 터보는 92에서 95%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높지요. 터보는요. 그리고 이게 보일러는 다 필요 없는데 소모 동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모 동력. 자, 소모 동력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100, 예를 들어서 100kW가 들어갔다. 100kW 소모됐다. 그러면 스크루는 200kW, 스크롤은 400kW. 소모 동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굉장하게 이 소모 동력 차이가 크다. 그래서 당연히 이 터보 무기구 오일 프리 압축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사 기간은 3개월 기준으로 아무리 커도 워터파크 식으로 커도 1년에 에너지 비용이 30억씩 지출되어도 3개월 정도로 공사를 완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수열 해수기 아주 중요하죠. 1차, 2차 여가 필요하고 히트펌프도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약 한 2개월 정도면 다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약 3개월 정도로 보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온천 워터파크 에너지 절감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에너지 이동 기술 정방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